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조율이 끝났다며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종전선언 진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는 비공개 외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재래식 병력을 후퇴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제에서 상당히 조율을 끝냈다고 말한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공개적인 외교적 대화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의 진전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 달성과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데 미한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가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2일 B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전술적 방안인 종전선언보다도 동맹관계와 북한 비핵화와 같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병력의 감축 외에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need to know whether and how North Korea will respond to this declaration. It makes little sense to declare the end of war if Pyongyang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program or fire missil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국군과 달리 북한의 태세는 여전히 공격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However, to conclude it, I would call for a removal of the artillery from the Quezon Heights, a withdrawal of the frontline armor and mechanized infantry at least 20 kilometers north of the DMZ, preferably about 40 kilometers north of the DMZ. You have to understand that North Korean forces are postured for offensive operations. South Korean forces are postured for the defense. And so there's very different military calculus he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인 의도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용 무기인 아이언돔 2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보유한 대량 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보다 제한된 지역 방어에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2기를 구매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해 아이언돔 1기를 최근 배치해 시험 운용 중이며 나머지 1기는 미 본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군수업체가 개발한 방어용 무기 체계로 최대 사거리 70여 킬로미터의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 등 요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문은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이언돔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북한의 무기 체계가 비슷하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대치 중이라는 점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아이언돔의 한국 배치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의 로켓과 박격포 등 수천 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광범위한 무기력은 팔레스타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언돔으로 모두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I'm not sure if it will be effectiv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s, because of the overwhelming amount of artillery fire that far exceeds the threats that Israel face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아이언돔 등의 미사일 방어 체계 기능이 향상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핵심은 이것이 마법이 아니고 한국과 심지어 서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이언돔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제한된 지역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동두천의 캠프 KC 보호에 아이언돔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U.S. still has a fair amount of forces located at Camp Casey up in the Dongducheon area. So there might be a decision to put the Iron Dome up there where it could be used to defend Camp Casey, but also potentially elements of the Dongducheon area that could be negotiat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used to protect that area. Similarly, it could be used to protect Camp Humphreys and Pyeongtaek, but you have to decide what area is being protected because it isn't going to defend all of the area south of Seoul.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한 지역을 무력화시키고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로켓 장착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거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북한의 장사정포는 1시간에 16,000발을 한국을 향해 퍼부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 함정을 일본에 파견한 독일이 13일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해군 프리깃 호위함인 바이에른호가 13일부터 4주 동안 한반도 일대에서 첫 대북 제재 회피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목적에 따라 이번 활동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일 함정은 유엔의 눈과 귀로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선박 간 해상 불법 환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취득한 정보는 제재 감시 전반을 관할하는 일본 내 이행협조팀에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뿐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 144개국에 5억 회분의 백신이 전달됐으며 이들 나라에서 모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전혀 개시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에리트레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백스가 거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백신 공급이 여전히 불평등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어 올해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4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WHO의 목표를 거듭 강조하면서 백신만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할 수는 없지만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며 각국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11일 북한 내 기아 실태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내 이동 제한으로 대부분의 국제 요원들이 떠났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또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알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최근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를 사칭해 한국 내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해킹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실제 존재하는 한국 내 특정 학술원의 안보 전략 심층 토론 행사 내용으로 위장한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발송하는 스피어피싱 공격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행사용 워드 문서 파일처럼 수신자를 현혹했고 첨부된 파일 내부에는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취약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보고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인지하고 권고문을 발표한 사례와 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이번 공격이 한국의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를 집중 겨냥한 이른바 페이크 스트라이커 지능형 위협 공격의 연장선으로 추정되며 공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결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